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대법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바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이 명예훼손 이 배상 판결입니다. 자, 지금 이 논두렁 시계로 그동안 회자됐던 이야기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가의 뇌물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된 겁니다. 이때 이인규 중수부장이 언론에 이 사실을 유추했다, 이런 보도입니다. 그리고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것을 시인했다. 자, 그런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대반격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리한 법적 공방 끝에 오늘 대법원에서 이 오보를 정정 보도하라는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배상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 달랐지만 아무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승소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일부 승소지만 아무튼 진실은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 자, 이인규 전 중수부장,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 시계, 고가의 시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이 본인의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한 주장입니다. 자, 지난해 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 이런 저서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2차 가해 운운 비판에 대해서는 영구 보존된 기록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 책으로 성에 안 차면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만약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이런 저서에서 한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고소하기 바랍니다. 아니면 고발하든지. 지금까지도 그대로인 걸 보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은 상당히 당당합니다. 정말 책 제목처럼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훌륭한 지도자였느냐, 실패한 지도자였느냐, 이 논쟁은 별개로 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조차도 이 고가의 시계 또는 이 권양숙 여사의 이 불법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아주 미안하다는 그런 공개적인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가지고 논두렁 시계, 이게 상당히 당시 회자됐고 이걸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언론에 흘렸다, 이렇게 적었다가 오늘 대법원 판결에서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긴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정말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전말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CBSI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대법원이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른바 논두렁 시계 수수 의혹이 언론에 유출되는 과정에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 중앙수사부장이 관여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므로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3부 주심 이용구 대법관은 이전 부장이 노컷뉴스 운영사인 CBSI와 소속 기자, 논설위원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노컷뉴스는 앞서 2018년 6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에서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 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보도 이틀 뒤에는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장은 자신과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 수수 의혹에 관한 사전 정보를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없다며 같은 해 9월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정말 그리고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대법원이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1심은 당시 보도를 허위로 볼 수 없고 명예훼손의 불법성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인규 전 부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달랐습니다. 원고 이인규 전 부장이 국정원 간부로부터 시계 수수 의혹을 언론에 흘리는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 CBSI가 보도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보도와 논평 내용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48시간 동안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이 전 부장에게 CBSI와 기자가 3천만 원을, CBSI와 논설위원이 1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정정 보도를 명령한 부분은 타당하다며 CBSI 측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은 기사 부분과 논평 부분을 나누어 다르게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논평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명령을 유지하면서도 기사와 관련해서는 CBSI와 기자가 이 전 부장에게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이 일부 승소한 셈입니다. 대법원은 기사의 목적은 공직자의 직무수행에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은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도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CBSI 측이 이 전 부장의 주장도 함께 보도했다며 기사가 이 전 부장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언론 보도 표현의 자유,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서도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설사 오보라 하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CBSI 노컷뉴스의 보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보도를 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인규 전 부장 지난해 출간한 나는 대한민국 검사였다. 누가 노무현을 죽였나라는 저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기수소 의혹은 다툼 없는 사실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2차 가해 비판에 대해서 영구 보존된 기록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적나라하다. 책으로 성행한다면 수사 기록을 공개하는 수밖에 길밖에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자, 아무튼 이인규 전 부장 검사로서 정말 깐깐한 사람입니다. CBSI가 이인규 전 부장을 잘못 건드린 것 같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역사적 평가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평가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명확히 해야 할 것임이 중요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가 소중한 만큼 이인규 전 중수부장의 명예도 소중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